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우주 활동 후에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귀환하기로 했던 미국인 우주 비행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주 미아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우주 비행사를 자기네 나라 이 우주 캡슐에 태우고 지구로 데려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미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출퇴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제도인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우주에서 하마터면 상당한 논란이 될 뻔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우주 비행사가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우주에서 또 도는 그런 위기를 또 맞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에서 임무를 마치고 이제 귀환할 예정이었던 그 미국 우주 비행사에게 돌발 변수가 생겼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주도해서 서방이 이제 러시아를 강력히 제재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가 급격히 악화돼 버렸죠.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푸틴 대통령에게 크리미널 전범이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정말 그 최악의 그런 그 비난까지 할 정도로 아주 안 좋아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당초에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연 러시아가 태워주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워낙 미국과 러시아 사이가 험악해지다 보니까 이러면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기약 없이 또 우주를 떠도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러시아 우주 비행사들과 함께 미국인 우주 비행사가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국 우주 비행사가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귀환할 예정이었는데 그 예정이 제대로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럴 예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나사 그리고 나사 소속의 우주 비행사 올해 55살의 마크 반데 하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오는 3월 30일 국제 우주 정거장 임무 수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러시아 우주 비행사 2명과 함께 러시아의 소유스 캡슐을 타고 귀환합니다. 그래서 착륙 지점이 바이코누르 우주기지가 있는 카자흐스탄이고요. 일로 이제 내려오면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반데하이가 참 오래 머물렀어요. 우주기지에 무려 350일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렀으니까 네. 좀 대단히 오래 머물면서 이 자신의 우주에서 역할을 수행했고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장 그 신기록을 세운 그런 체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을 이제 우주에 살다가 지구로 돌아올 그럴 계획이었는데 하마터면 전쟁이 나면서 이게 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뉴스를 그동안에 보면은 사실은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없을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게 좀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러시아를 제재하고 또 러시아도 거기에 반발해서 또 맞서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계속 좀 멈추지 않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관계가 안 좋아져서 러시아가 당초에는 약속을 한 거였지만 미국 비행사 우주인을 데리고 함께 착륙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였지만 그 약속 안 지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웠고 이 반데하이라는 미국 우주 비행사의 지구 송환 여부가 아주 불확실해졌고요. 특히 그 미국과 러시아 사이 긴장이 극에 달했던 지난 6일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그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가 이 반데하이 미국 비행사를 ISS 그 우주 정거장에 남겨두고 떠나는 듯한 그런 좀 착각을 일으킬 만한 영상을 공개해서 이거 러시아가 혹시 미국 우주 비행사를 우주에 버리고 오는 러시아인들끼리만 오는 거 아니냐는 이런 좀 우려까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최악이잖아요. 네. 그래도 문제가 잘 해결된 듯합니다. 다행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반가운 소식이어서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지구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우주에서는 이렇게
같은 지구인 아닙니까? 미국이 어디 있고 러시아가 어디 있어요 우주에서. 네, 그렇죠. 지구인이죠. 같은 지구인으로서 이렇게 우정을 보여준다는 건 참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좀 제발 지구에서도 러시아와 미국이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이 국제우주법이 있어요. 국제우주법은 모든 국가의 우주비행사가 다른 나라 우주비행사들이 외국 또는 해상으로의 비상착륙 등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가능한 모든 도움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각자 자기 나라로 찢겨져 있지만 일단 우주로 올라가면 다 똑같은 지구인이니까 국적을 다 떠나서 무조건 지구인끼리는 협력을 해라. 이게 이제 국제우주법의 큰 뜻이 되겠는데요. 이 나사의 그 조엘 몬탈바노 우주정거장 프로그램 매니저가 러시아 동료들과 계속 연락하고 있고 러시아가 이 미국 그 우주 비행사 만데하이를 데려오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의 그 우주 정거장 프로그램 매니저인 조엘 몬타바노는 마크 반데하이가 3월 30일 예정대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처음부터 함께 우주 정거장에서 함께 이 그렇죠. 한 팀으로 일하고 있던 그렇죠. 거였어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뭐 국가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의 지구인으로서 함께 한 팀으로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막상 지구에서 갈등이 생기니까 돌아가는 시점에서 미국 비행사를 빼놓고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이제 일각에서 했었던 건데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나오는 얘기가 러시아군이 지금 7천 명이 전사했을 것이다라는 미 정보 당국의 뭐 추정이 나오면서 러시아군이 지금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어와 있고 네. 또 유엔에서는 민간인 사망자가 어린이 58명을 포함해 780명이 사망했다 이런 저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지구에서는 이 전쟁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우주에서는 협력이 그렇죠.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네. 그래서 이 ISS 우주 정거장이란 것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우주 협력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IS에서 이렇게 여러 활동 또 장기적인 활동을 러시아와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인들이 함께 한다는 건 이건 참 좋은 일이고요.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ISS 이 우주 기지를 유지하는 것도 두 나라가 함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ISS에 전력 공급을 하고 생명 유지 장치를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고요. 러시아는 ISS 고도를 상공 400km 안팎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각자 떠안으면서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나의 우주 정거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 사장이 그 이달 초에 그래도 전쟁이 한창 심화되고 미국과 러시아 갈등이 절정일 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너무 강하게 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이 우주 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클 수 있다. 우리도 지금 상공 400km 안팎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러시아가 담당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러시아를 힘들게 하면 우주기지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불만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계속 제재가 이루어지다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사는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이 우주정거장과 관련한 모든 활동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해온 것이고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뭐 전쟁이 나고 하긴 했지만 바뀐 것은 없다. 그래서 컨트롤 센터는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구에서는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람이 죽는 건 똑같아요. 뭐 미국인이 죽건 러시아 사람이 죽건 우크라이나인이 죽건 누가 죽건 간에 사람 목숨은 다 똑같은 거니까 전쟁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기고 지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기는 쪽도 많은 희생을 치르고 뭐 지는 쪽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희생을 치르겠죠. 그런 면에서 전쟁이란 거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이런 그 우주상에서나마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가 원팀으로서 협력한다는 거 이게 뭔가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을 좀 보여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